실전 기능의 부학 스라투스 머슬입니다. 정곡은 후곡은 얘기할 거고요.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앞으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게요. 제가 그동안 지금 학위 중인데 학위 논문 좀 쓰느라고 영상 제작을 좀 미뤄왔는데 이제 학위 논문 작성이 어느 정도 돼서 영상을 올려도 될 정도로 여유가 좀 생겼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늦어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제가 꼭 업로드 할 거고요. 많게는 뭐 일주일에 2, 3회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 시작할게요. 정거근은 다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정거근 너무나 유명한 근육이죠. 근데 너무 모든 근육이 신체 모든 근육이 이미 다 많이 정보가 노출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취합하고 본인이 이해하고 실전에서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정거근은 보는 것과 같이 겨드랑이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. 보통 기시점, 부착점을 이해할 때 글로 외우거나 묘사된 거를 이해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비효율적이죠.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자, 근육은 기시점은 이 갈비뼈에 붙고요. 부착점은 이 어깨뼈, 미디얼 보더 이 안쪽에 붙습니다.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 근육이 뼈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어깨뼈 안쪽에 붙어 있고요. 그리고 견갑하근이 이 앞에 붙어 있죠. 그래서 이 정거근하고 견갑하근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정거근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견갑하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근육의 움직임은 부착점에서 시작점으로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고요. 그거에 따라서 어깨뼈의 움직임은 노란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글로 배우면 갈비뼈 몇 번의 근육이 붙어 있어서 어깨뼈 하방 상방에 붙어 있고 어깨뼈가 상방 하방으로 뭐 회전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글로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이미지로 이렇게 화살표 이미지로 학습을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좀 흥미로운데, 자, 여러분들은 전거근이라고 하면 이제 갈비뼈 옆쪽에 붙어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, 근육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전거근이 있으면 후거근이 있습니다. 그래서 후거근은 이 뒤쪽에 붙어 있고요, 위에 있고 아래 있고, 그래서 포스테리어 어퍼 세라투스라고 그러고 포스테리어 로어 세라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상방 하방 후거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기능은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반적으로 정거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실전 기능의 부학에서 또 차별성 있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인 접근은 정거근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죠.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할 때 쓰이는 근육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동근으로서는 대흉근이 사용되고요. 그다음에 정거근은 협력근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좀 질병하고 증상하고 관련을 짓는다면 익상견갑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익상견갑은 이제 사실 패턴이 여러 개예요.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 장흉신경의 마비로 뭐 익상견갑이 발생한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걸 좀 더 패턴을 총 3개로 나눠서 밑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렇게 이 앞통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. 정거근이 안 좋으면 겨드랑이랑 팔 안쪽 그리고 이 등 쪽까지도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정거근은 이 장흉신경이 이렇게 정거근에 분지를 하지만 실제로 목이 안 좋으면 목에서 이 사각근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경이 눌린다면은 장흉신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
이 정거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, 익상견갑이 발생했을 때 이 장흉신경만 접근할 게 아니고 사실 목 쪽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자, 그렇게 알고, 자, 다음 페이지로 가면 실점 기능의 부학에서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저는 사실 이 정거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동근, 기랑근 관계로서 어깨 올린근하고 능형근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정거근하고 이 두 근육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사실 여기 어깨뼈를 제거하면 이렇게 서로 주동근, 기랑근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주동근으로서 이 정거근이 수축을 하면 이 두 근육은 이완을 해줘야 되고요. 이 두 근육이 주동근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이 정거근이 충분히 이완을 해줘야 이상적인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. 근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앞쪽 장흉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정거근이 약화됐을 때 익상견갑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승모근 이거는 이제 어깨 올린근이고요. 자, 승모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도잘 스캐퓰라 너브의 마비가 오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. 오른쪽 어깨가 좀 내려가 있죠. 견갑대가 밑으로 처져 있고 이 승모근이 늘어져서 밑으로 내려갑니다. 그러면 이럴 때 정거근이 강력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깨뼈가 내려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능형근이 마비돼서 이쪽에 거리가 벌어집니다. 벌어지면 어깨뼈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거근이 강력하게 잡아당기면서 이 어깨뼈의 안쪽 그 경계선하고 이 척추뼈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런 패턴 익상견갑의 세 가지 패턴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 해결책도 당연히 각각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. 근데 저희가 만약에 고객들이 왔을 때 심각한 익상견갑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좀 마일드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냐면 자, 이렇게 엎드려서 팔꿈치로 지지하고 목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. 자, 고개를 들면 이 어깨 쪽에 두 어깨뼈 사이의 공간이 평평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개를 밑으로 떨궈야 이 U자가 형성되면서 어깨뼈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좌우 상하의 그 퀄리티를 살펴야 이 정거근의 그다음에 승모근, 능형근의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후거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호흡하고 관련성이 있어요.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대부분 호흡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자, 호흡이 안 되고 만약 아까 정거근과 후거근이 같이 문제가 생기면 자, 이쪽에 압통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늑간신경,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늑간근이 있고 그 틈을 지나다니는 늑간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거근에 문제가 있어서 곽인장된 상태에서 이 늑간근까지 영향을 미치고요. 그 늑간근의 그 사이에 있는 늑간신경이 곽인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 후거근까지 영향을 미쳐서 호흡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상부 후거근, 하부 후거근을 마사지를 했는데 호흡이 편안해졌다. 그러면 이 늑간신경이 곽인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좀 원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댓글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평상시에 고객들 좀 까다로운 고객 케이스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드리고요. 주제가 좀 괜찮으면 제가 직접 영상으로 다뤄서 그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